2023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을 맡게 된 조하훈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미리 다 찍어놨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해설 강의란 걸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고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해설 강의는 오답률 탑 15 문항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번호 순서대로 같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PDF를 다운받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PDF를 다운받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에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제가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고 같이 와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죠. 10초 남았어요. 빨리 푸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면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이렇게 좀 난해하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아냐 모르냐가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몰라도 돼요. 그냥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정보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편하고, 이런 그 어구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런 밑줄 친 어구의 함의 추론하는 것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지문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met the same unfortunate fate as its native people, save for a few realities like the Thanksgiving turkey. 북미의 토착 요리는 추수감사절 칠면조와 같은 몇몇 유물을 제외하고는 그 원주민들과 같은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주민들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북미의 토착 요리도 이 칠면조와 같은 몇몇 것들을 빼놓고는 싹 다 사라졌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Certainly,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ties, but the Carolina barbecue will almost certainly have Carolina tomatoes in its sauce, and the Louisiana gumbo is just as likely to contain Indonesian farmed shrimp. 물론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있지만 캐롤라이나 바비큐 소스에는 거의 확실히 캘리포니아 토마토가 들어가고 루이지애나 건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른 새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 캐롤라이나 바비큐에 캘리포니아 토마토가 들어가죠. 루이지애나 건보에 인도네시아에서 기른 새우가 들어가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 문장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우리가 전통이 몇몇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적인 특색을 크게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If either of these shows off on a fast food menu with lots of added fats or HFCs,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the corruption. 이러한 요리가 많은 양의 지방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첨가한 패스트푸드 메뉴로 등장하면 우리는 그 변질을 분별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료만 변동된 게 아니라 당을 겁내 때려 넣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다가 출시를 해도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북미의 토착 요리들이 그 특색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 독해하겠습니다.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and climate gave us. 우리는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음미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가족을 통해 전해지는 강력한 일반적인 규범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경우에 독해하기가 어렵고 또 막 가족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뒷문장과 비교했을 때 문맥상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비슷한 틀에다가 집어넣고 독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후와 같은 것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앞에 세 문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지는 걸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미의 토착 요리가 전통적인 규범을 잘 확립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네 문장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We have instead a string of fad diets convulsing our bookstores and valleys, one after another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대신 우리는 베스트셀러의 규모로 연이어 우리의 서점과 배를 뒤흔드는 일련의 유행 다이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련의 유행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두 대상 간의 대조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일련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지문에서 어떤 용어와 대적되고 있는 걸까요? Native cuisine 이란 용어가 대적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요리가 아닌 거니까 유행을 따라간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문장에서 해주고 있는 말 역시 전통적인 토착 요리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독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게 지문이 진행되면서 단 한 번도 흐름이 바뀐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에 들어갈 요것의 의미를 추론해줘도 되는 아주 깔끔한 문제였어요. 9 out of 10 nutritionists view this as evidence that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10명 중 9명의 영양사는 우리가 땡땡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해설 강의니까 이 빈칸 문장의 의미도 조금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왔습니다. Lost our marbles 라는 뜻은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니까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라는 뜻은요 우리가 완전히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인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this를요 뭘로 해석해주냐면 앞에서 이제 유행 식단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이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이 뜻해주는 것은요 이 북미 지역에서 토착 요리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밑줄 친 어구에 들어가야 되는 뜻은 전통적인 토착 요리 문화가 부재한다 라는 것이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지에 내려가서 얘와 대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Have utterly disrupted our complex food supply chain.
우리가 복잡한 식품 공급망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문에서는 식품 공급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는요, 관련이 없으므로 탈락입니다. 두 번째, have vividly witnessed the rebirth of our classic recipes. 우리가 전통 요리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라고 하는데, 지문에서는 전통 요리가 부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지고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탈락입니다. 세 번째, have completely denied ourselves to access healthy food. 우리가 건강한 음식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다. 지문에서 건강한 음식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지문의 핵심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have become totally confused of our distinctive food identity. 우리가 고유의 음식 정체성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지문을 보면 전통 음식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다이어트 유행에 휩쓸리며 고유의 음식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문의 내용과 가장 잘 맞으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have fully recognized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our local foods. 우리가 지역 음식의 문화적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했다라고 하는데 지문에서는 오히려 지역 음식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4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해설을 마쳤고요. 곧바로 22번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 아니라 23번입니다. 23번은 우선 주제 유형이고요. 제가 이것도 좀 해설을 미리 해놨었는데 완전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오답률 2위 문항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제가 시간을 2분 30초 동안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와서 저랑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십 초 남았어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까 23번 문제도 해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는 유형인데요. 주제는 사실 이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문이니까 그 주장이 확실히 드러나 있는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좀 숨겨져 있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항상 이제 어려운 문제가 빈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이고 한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선지까지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revealing the ways in which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ll emerge from a common core. 교육은 지식의 나무 줄기에 집중해야 하며 가지, 잔가지, 잎이 모두 공통의 핵심에서 나오는 방식을 드러내야 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난해해서 해석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문장은 난해한 게 맞습니다. 한국어 해석을 들어도 잘 모르겠죠? 이런 난해한 문장에서는 근데 반드시 얻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branches, twigs, leaves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다 이제 줄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의 핵심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공통의 핵심은 곧 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trunk 역시도 common core로 치환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education must focus on the common core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첫 문장의 요지는 교육은 공통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얻어가셨어도 독해를 아주 잘하신 거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육이란 것이 공통의 핵심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적인 것들이 모두 공통의 핵심에서 오는 것임을 그 방식을 밝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첫 문장 독해는 완벽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is core, providing a common language with which practitioners in different fields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links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교육은 지식의 나무의 줄기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고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번역해 볼게요. 사고도구는 이 핵심에서 나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혁신 과정을 공유하고 창의적 활동 간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한대요. 와, 정말 힘든데 저희가 commo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common core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common core가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하는데 이 공통적인 언어를 쓰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좋구나 정도 얻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통의 핵심을 주목하는 이 방식이 공통적인 언어 사용을 만들고 이것이 창의적인 인재들이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정도 챙겨가면 되겠죠.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students begin to link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동일한 용어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될 때 학생들은 다른 과목과 수업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핵심으로 돌아온 거겠네요. 공통된 언어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용될 때 학생들은 다른 과목과 수업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합쳐져서 공통된 용어를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할 때 학생들이 엮는다 라고 말해주면서 조금 이제 중심에 맞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문장.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in writing class,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 and if in all cases they call it abstracting, they begin to understand how to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 글쓰기 수업에서 추상화를 연습하고 회화나 드로잉 수업에서 추상화를 작업하며 이 모든 경우에 이를 추상화라고 부르면 학생들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세 번째 문장의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된 용어는요. 추상화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추상화라는 공통의 용어를 커리큘럼 전반에서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세 번째 문장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게 된대요. 그냥 계속 재진술이죠. Linking the discipline comes naturally when the terms and tools are presented as a part of the universal imagination. 용어와 도구가 보편적 상상력의 일부로 제시되면 학문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사실 얘도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좀 정보의 전환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정보를 읽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첫 문장 독해만 완벽하게 했으면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선지로 넘어가서 답을 좀 골라볼게요. 1번 선지는 difficulties in finding meaningful links between disciplines. 학문 간 의미 있는 연계를 찾는 어려움이라는 선지인데 지문에서는 학문 간의 연계를 찾는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통 언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탈락이요. 두 번째, drawbacks of applying a common language to various fields. 여러 분야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단점. 지문에서는 공통 언어를 적용하는 것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필요성과 장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로 탈락입니다. 세 번째, effects of diversifying the curriculum on students' creativity.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지문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통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학문 간 연계를 촉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네 번째, necessity of using a common language to integrate a curriculum.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 지문에서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문과 수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문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선택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usefulness of turning abstract thoughts into concrete expressions.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의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지문에서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유용성보다는 공통 용어를 사용하여 학문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선택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똑같은 제목 유형인 24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기 때문에 2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빨리 푸세요. 자,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글의 주제와 글의 제목은요 똑같은 유형이고 글의 제목을 짓는다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글의 제목은 글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글의 주제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New words and expressions emerge continuously in response to new situations, ideas, and feelings. 새로운 상황, 아이디어, 감정에 대응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보면요, 좀 끊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와 감정의 후행에서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두 대상을 좀 분리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publishes and supplements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entered to the language.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새로 들어온 단어와 표현의 보충판을 발행한대요.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도 사전이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운 단어를 좀 담고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세 번째 문장. Some people deplore this kind of thing and see it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못마땅하게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좀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영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영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영어와 올바른 영어와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but이라는 게 언급되는 거 보니까 좀 아닌가 봐요. But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the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하지만 영어의 철자와 구두점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18세기에야 이루어졌대요. 그래요. 그렇대요. 쭉 읽어볼게요.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and so would his way of speaking to us.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셰익스피어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말투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요. 18세기에 살았던 셰익스피어도 18세기 이전에 살았던 셰익스피어도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면 야, 쟤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겠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Alvin Toffler estimated that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ood about 250,000 of the 450,000 words in general use in the English language now. 엘빈 토플러는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5만 개의 영어 단어 중 약 25만 개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많이 변했다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만약 If Shakespeare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only 5 out of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 다시 말해, 만약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에 나타난다면 우리 어휘의 평균 5단어 중 겨우 하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냥 이거죠.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와 감정에 맞춰서 생겨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18세기 이전의 언어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단어와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로 내려갈게요. 1번 선지. Original meanings of words fade with time. 단어의 원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다. 지문에서는 단어의 의미 변화보다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의 등장과 언어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맞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Dictionary, a gradual continuation of the past. 그래서는 지문에서는요, 사전은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됐지만
지문의 주제는 사전 그 자체보다는 언어의 변화와 전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Literature, the driving force behind new words. 문학, 새로운 단어의 원동력. 지문에서는 문학이 새로운 단어의 원동력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 can we bridge the ever-widening language gap? 지문에서는 언어 격차를 메우는 방법보다는 언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Language evolution makes even Shakespeare semi-literate. 언어의 진화는 셰익스피어조차 반문맹으로 만든다. 지문에서는 셰익스피어가 현대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언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선택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지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좀 넘어가서 29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성 판단이고요. 이것 역시 1분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자, 시작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빨리 푸셔야 됩니다. 어법 문제예요. 자, 끝났습니다. 어법 문제는 사실 글을 아예 안 읽어도 되는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그 문장 구조만 가지고 어법적 판단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능수동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능수동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정답 선지라서 특히 더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whenever는 기본적으로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데요.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면 복합관계 부사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 되죠? 삼형식이래. 예, 그렇대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예, 어법상 맞습니다. themselves는 이제 제귀 대명사인데 제귀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어와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라는 것들 복수고 themselves도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socially 여기서는 이제 부사를 쓸지 형용사를 쓸지를 좀 물어보는 건데 socially approved 하면 사회적으로 검증된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socially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부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socially는 됩니다. 제가 자꾸 당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어법 문항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 ask 같은 경우에는 능수동 관련된 질문인데요. 문장의 주어는 subject죠. 근데 subject들은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ask가 아니라 are asked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문장을 조금이라도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subject랑 ask만 보고 무작정 스위치 된다고 ask를 맞다고 찍었으면 당연히 이 문제 틀렸겠죠. 그래서 오답률 탑15 안에 든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골랐다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으니까 5번 선지도 좀 보겠습니다. gave는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5번은 되고, 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항상 이제 주와 동사 같은 경우에 수일치만 보지 말고 능수동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0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들어간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를 넣은 다음에 이 단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맥이라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을 고려해서 재진술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되는 건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있고요. 문장 안에서 뭐 그런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장의 스탠스를 한번 바꿔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표제어들을 사용해서 푸는 유형들이 있는데, 두 가지 테크닉이 모두 사용되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을 2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푸셔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해설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선지의 정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어가면서 한번 선지별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but other economic challenges like trade barriers remain.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다른 경제적 도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냐는 게 맞냐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한 문장 안에서 생성되는 맥락들도 있습니다. but이라는 게 사용됐잖아요. 앞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그랬으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는 여전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도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요, 당연히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Non-tariff trade measures such as quotas,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are increasingly prevalent and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쿼터, 보조금,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무역 조치는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으며 무역과 무관한 정책적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여기에서는 그냥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비관세 무역 조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이나 써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이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글을 어떻게 좀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However, they have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s from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유한 국가들이 부관 비관세 조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그랬어요. discriminatory는 차별적인 이란 뜻인데 당연히 차별적인이 맥락상 맞죠. 왜냐하면 차별적인의 반대말이 이제 평등한 효과라고 하는데 평등한 효과라 그러려면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역시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반대되는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평등한다는 맥락은 당연히 아니겠고 차별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For example, the huge subsidies that poor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to compete with them.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들이 그들의 농부들에게 주는 막대한 보조금은 세계 다른 지역들의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그 선지가 있는 문장에서는 차별적인 효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좀 틀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맥상 poor nation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rich nation들이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농부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농부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poor nations가 아니라 rich nations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예, 여기서부터 좀 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국내 보건 또는 안전 규제로 이는 수입품을 특별히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수입자의 시장에 맞추려는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할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라는 게 당연하지만 이 부과라는 거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이걸 무작정 찍은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단어를 확실히 외워야겠죠. 개발도상국 시장의 산업들은 이러한 특수 비용을 흡수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빈칸 유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31번 문제거든요.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 유형입니다. 빈칸 유형이 굉장히 특수한 점은 뭐냐면 한 가지 유형이 전체 모의고사 세트에 9에서 10점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빈칸을 잘 못 풀면 모의고사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1번 문제부터 여기 보면 빈칸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4문제가 있는데 다 별표죠. 다 오답률 탑 50만 안에 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 2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저랑 한 개 선택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예, 2분만 푸세요, 그냥. 31번 지문 읽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his research on business strategy and environment, Michael Porter noticed a peculiar pattern. Business seemed to be profiting from regulation. 비즈니스 전략과 환경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마이클 포터는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문장이 좀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얻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 특이한 패턴을 인식했다는데 그 패턴이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겠죠. He also discovered that the stricter regulations are prompting more blank than the weaker ones. 그는 또한 엄격한 규제가 약한 것보다 더 많은 빈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읽어볼게요. The Dutch flower industries provides an illustration. 네덜란드의 꽃산업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For many years, the companies producing Holland's world-renowned tulips and other cut flowers were also contaminating the country's water and soil with fertilizers and pesticides. 수년 동안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과 다른 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비료와 농약으로 국가의 물과 토양을 오염시켰습니다. In 1991, the Dutch government adopted a policy designed to cut pesticides use in half by 2000, a goal they ultimately achieved. 1991년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까지 농약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 목표는 결국 달성되었습니다. Facing increasingly strict regulation, greenhouse growers realized they had to develop new methods if they were going to maintain product quality with fewer pesticides.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맞이하면서 온실 재배업자들은 더 적은 농약으로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n response, they shifted to a cultivation method that circulates water in closed-loop systems and grows flowers in a rock-wool substrate. 그 결과 그들은 수중순환 시스템으로 물을 순환시키고 암성 울 스트로 사슬에서 꽃을 키우는 재배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The new system not only reduced the pollution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it also increased profit by giving companies greater control over growing conditions. 새로운 시스템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생장 조건을 더 잘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얘기, 글의 주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한 규제가 수익을 늘렸다 그랬죠? 그러면 빈칸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약한 규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resistance는 저항력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죠. unity는 합체된 거니까 관련이 없겠고요. fairness는 공정함인데 문장에서 공정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없었고요. profit을 늘려줬다는 건 여기서 보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니까 혁신을
골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innovation입니다. 32번도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인데 이것도 시간을 2분 동안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잘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빨리 푸셔야 돼요. 저도 빨리 자야 되니까요. 네,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hard to pay more for a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simply because there is less effort being observed. 빠르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대요. 관찰되는 노력이 적기 때문에 빠르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고 기술을 지닌 사람이 일을 훨씬 잘할 거니까 뭐 더 많이 노력이 관찰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이 덜 관찰돼가지고 빠르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게 힘들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노력이 관찰되기 힘든다는 게 너무 재능충이라서 노력이 관찰되기 힘들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Two researchers once did a study in which they asked people how much they would pay for a data recovery. 두 연구자가 한번 데이터 복구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물어본 연구를 했습니다. They found that people would pay a little more for a greater quantity of rescued data, but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was the number of hours the technician worked. 그들은 사람들이 구조된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조금 더 지불할 것이라는 걸 발견했지만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기술자가 일한 시간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구해졌나, 복원이 됐냐보다 기술자가 얼마나 더 일했는지 주목해서 페이를 더 지불할 것이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의 퀄리티보다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When the data recovery took only a few minutes, willingness to pay was low, but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to recover the same amount of data, people were willing to pay much more. 데이터 복구가 몇 분 만에 이루어졌을 때는 지불 의사가 낮았지만 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했을 때 일주일 이상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분 만에 처리를 한 거면요.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똑같은 데이터를 처리한 사람보다 몇 주에 걸쳐가지고 처리한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네요. Think about it. They were willing to pay more for the slower service with the same outcome. 저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같은 결과를 내는데 더 느린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Fundamentally, when we blank, we're paying for incompetence. 근본적으로 우리가 빈칸할 때 우리는 무능력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Although it is actually rational, we feel more rational and more comfortable paying for incompetence. 실제로는 더 비합리적이지만 왜냐하면 일을 더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능력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편안하게 느껴진대요. 자,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 prefer money to time. 돈을 시간보다 선호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Ignore the hours put in. 투입된 시간을 무시한다. Value effort over outcome. 결과보다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Can't stand any malfunction. 어떤 고장도 견딜 수가 없다. Are biased toward quality. 품질에 편향되어 있다. 지문의 맥락을 보면 사람들이 더 느린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고 이는 실제로는 비합리적이지만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편안하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결과보다 노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는 빈칸에 결과보다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긴다 라는 의미의 value effort over outcome 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맥락을 얘기하거나 문장에 언급된 적 없는 소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새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